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식 전달해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라이브로도 저랑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황교안 후보님이 아니고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제 신당 창당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여셨습니다. 광화문에서 하셨고요. 여러분 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때는 한 200분 정도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어제 한 마지막쯤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황교안 후보님께서, 또 저도 후보님이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님께서 한 920분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고, 이게 온 사람이 다 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분 넘게 그렇게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그 가칭이에요. 황교안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당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를 받는다고 해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그동안 여러분 사실 심리가 똑같습니다. 진짜 자유우파 시민분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이 자유우파 시민분들이라면 다 의견이 똑같으실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님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행보들도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우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표님의 신당 창당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어떤 그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더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님의 유튜브도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또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씨랑 트럼프 대통령님이 첫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방미 초청을 했다고 하고, 골프 라운딩을 가지기로 했다고 하고, 또 이씨 하면 골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네, 재밌네요. 네, 보면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3, 4일 만에 드디어 첫 통화를 했다고 해서 아주 어제부터 해서 엠바고고 뭐고 막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통화를 한 걸 그렇게 여러 곳에 광고하듯이 알리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밤에,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당선 수락 연설하고 나서 바로 5시간 뒤에 통화를 하셨고요. 그 나머지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님도 당일날 전화를 했어요. 미국이랑. 그리고 특히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2기 내각에서 처음 당선인 신분을 가진 게 이제 11월이죠. 11월 초에 당선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과 어떤 그런 전화 라인까지 알아내셔가지고 일본보다 먼저 이제 두 분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3일 만에 3, 4일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 한국 언론에서 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통화를 언제 하느냐, 그런 거에 큰 관심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상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알겠다. 알 수밖에 없겠다. 저는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용이 나오면 어떤 내용, 어떤 통화를 할까 그게 궁금했던 거지. 당연히 하기는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별 내용은 없이요. 그냥 20분간 통화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통역이다 보니까 실제 시간은 훨씬 더 적었을 것 같고요. 별 크게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이 없이 뭐 그냥 방미 촉청, 이건 뭐 형식적인 굉장히 그런 말이고요. 뭐 골프 라운딩을 가지고 했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특히 딱히 전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고요. 제가 좀 어제 재밌는 일이 또 일어나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폴리마켓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투표 전날에도 그 폴란드 대통령의 그 폴리마켓, 미국에서 최대 베팅 사이트입니다. 어떤 돈을 걸고 이 확률 싸움을 하는, 확률 게임을 하는 폴리마켓이라는 사이트에 그 폴란드 대통령님, 이번에 카롤 나브로츠키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이번에 폴리마켓에서 처음으로 틀려서 그 내용으로 또 폴리마켓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 관련해서도 이 폴리마켓에 대해서 그 유일하게 맞춘 사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 바로 이 이재명에 대한 게, 이 씨에 대한 게 이 폴리마켓에도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리재명 아웃 에스 프레지던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 바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씨가 이 한국 대통령에서 이제 떠날 확률에 대해서 지금 돈을 걸고 베팅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8월 31일까지는 3% 확률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는 10%의 확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진지하게 뭐 이걸 뭐 이게 확률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산하고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베팅이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많은 그 일각에서 오래 못 갈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곤 하는데, 폴리마켓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니까 좀 기분도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확률이 크게 올라가면 또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님 위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이 씨랑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어제 90분 통화를 했습니다. 누구랑? 바로 핑진 씨랑 9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그 통화 양 차이가 많이 다르죠.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냐 하면, 여기는 뭐 골프 치러 가자 뭐 그런 뭐 형식적인 이야기 안 했고요. 바로 중요한 무역 협상 재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무역 합의를 하면서 관세를 서로 110포인트씩 내리자, 110%포인트씩 내리자라고 해서 그걸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 관련도 좀 풀자 해서 그걸로 합의를 해서 미국은 중국에게 시장 개방을 요청을 했고, 오케이 받아서 이것을 곧 문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뭐 나름대로 받아들일 게 있었겠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제시한 카드가 또 있었을 거고, 이것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좀 쎄했던 게 뭐냐면,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바로 다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합의를 했으면 바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한 미국 기업 5개 정도에만 이 수출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하고, 무역 협상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수출 제한 전면 해제를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막상 돌아가니까 한마디로 통수를 친 거예요. 통수를.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SNS 글을 통해서 너네 지금 협정 안 지키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가 무역 협정을 했는데 이거 안 지키고 있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 역할을 그만두겠다 라고 이 SNS 글을 올려서, 저도 당시에 영상으로 그것을 전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결국에는 또 이런 핑진 씨와 또 통화까지 하셔서 아주 90분간 길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얘들이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합의를 다시 한번 재개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밤에 또 나온 기사인데요.
통화는 거의 오전쯤에 했고요. 이거는 밤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무역 참모가 미중이 일주일 안에 무역 회담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건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직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참모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백악관의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미중 무역 회담이 일주일 안에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재개가 되면 거의 약 한 달 만에 무역 협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히토류 수출 통제 관련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요 이번에 통화 직후에 어떤 내용을 또 말을 했냐면 히토류 수출을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통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어떤 워딩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핑진 씨랑 통화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히토류 제품에 대한 복잡성 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니까 히토류 수출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받아낼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거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같은 날에 이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이 중국 상무부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허가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할 것이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중국 상무부가 또 밝혔어요. 통화 직후에 지금 양측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지금 외교에 대해서는요 좀 해석할 여지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3, 4일 지나서야만 거의 뭐 내용도 딱히 뭐 없이 골프 라운딩 나중에 한 번이나 하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랜만에 전화한 사람이나 뭐 처음 전화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미 어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렇게 3일 정도 늦어진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교에 있어서 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어떤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남긴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히토류가 굉장히 귀한 게 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기업이나 그리고 방산 기업이나 이런 곳은 히토류를 당장 재고를 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지 않는 게 바로 미국 기업의 문화라고 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국 기업의 문화인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미국의 문화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 히토류가 없으면은 생산 불가능한 설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급 다변화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팩트는 지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히토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생산은 많은 곳에서 되는데 이것을 좀 가공하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비로서 좀 쓰기 쉬운 형태로 많이 만드는 그런 과정이 거의 중국이 압도적이고 이것은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해도 사실상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과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외신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광물이나 자원 외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외교가 단기간에 정리될 것으로는
보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대항을 하기로, 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같이 가지 않고 대항을 하기로 좀 결심을 했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길을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표단이 보통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보통 USTR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인 제이미슨 글리어라고 하는 분이나 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가서 보통 이렇게 2+2로 회담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두 분이랑 그 과거에 이제 최상목과 안덕근 이 두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러 갔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표단이 협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로 생각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여서 많은 한국 언론이 그냥 대표단이 방문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님의 SNS를 보면요, 직접 방문을, 중국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여러분 있습니다. 주간조선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트럼프 방중 요청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님의 SNS를 보면요, 이 통화 직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 핑진 씨와 매우 좋은 정화 통화를 했다. 최근에 합의한 무역 협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를 했고, 통화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뤄졌고, 대화 중에 핑진 씨가 나와 영부인,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죠, 이 두 분을 이제 중국에 방문하도록 초청을 했고, 저도 이에 화답했다. 이러한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핑진 씨의 초청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여러분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그 많은 명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이 핑진 씨 사이에 많은 명장면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냥 대표단뿐만 아니라 정말 트럼프 대통령님이 방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판이 좀 깔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중국에 이 핑진 씨가 나서가지고 통화를 하고 막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진짜 실권은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요, 이제 핑진 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어떤 좀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서열 2위 장유샤라고 하는 사람이 군부는 이미 많이 좀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해서 핑진 씨가 일단 얼굴 마담으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남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 상황을 볼 때는요, 그냥 미국, 중국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뭐 단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전체 뷰로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마무리 소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일론 머스크가 저 말고요, 진짜 일론 머스크가 싸웠다, 다퉜다, 다툰 걸 넘어서 진짜 좀 넘어선 안 될 선도 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밤에 뭐 일단은 결국에는 좀 화해 가능성을 두 사람이 뭐 내비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화를 했대요. 일론 머스크에게도 또 전화를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났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측근의 화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두 분이 싸워가지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막 14%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로 많은 주가들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두 분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뭐 진짜 뭐 싸움의 뭐 내막이 어떻고 막 어떻고 이렇게 전달을, 솔직히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막 안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연기다, 짜고 이렇게 하는 거다,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짜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영향력이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여러분 이 주제는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의 정부의 이제 정부 효율부죠, 도지에서 이제 그 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백악관을 떠나는 상태가 됐고요. 얼마 전에 남아공 대통령님과 그 트럼프 대통령님과 그 회담을 할 때도 남아공 출신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님 옆에 좀 오래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만약 이 대결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결이 진짜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약속 대련.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서로 좀 짜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정말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법안이나 뭐 이런 걸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을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에는 그 중요한 문건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그 문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어서,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이걸 물어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라.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우는 마당에 머스크 편을 들어서 이걸 공개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뭐 결국에는 일단 다시 화해하고 미국 민주당만 함정에 빠진 그런 꼴이 지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보류하고, 네, 더 좋은 소식 나오면, 더 전체적인 소식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아직 목이 100% 나은 게 아니라 지금 녹음을 껐다 켰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간에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침이 오래 갑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좀 수면 시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셔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가입 링크랑 달아놓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